오늘은 그 방어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줄 건데,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제 짬밥이 얼마 아직 안 된 친구들 특히, 또는 야 관장님이 이 얘기를 한동안 안 했었을 거야. 그래서 기준을 이제 하나 삼으라는 의미를 하나 두는 거지. 그러니까 복싱은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고, 또 방어 계열에는 또 뭐가 있어, 회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레벨이 차야,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스파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뭐부터 자꾸 강조를 해. 일단 아니다 싶으면 도망을 쳐야지. 그게 무술의 근간이 되는 백스텝 기본, 그러니까 거리를 자꾸 유지하는 거, 그게 복서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1번.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뭐가 날라오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그냥 감아버려, 그 자리에서. 이제 그게 일반인, 무술을 배운다, 복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요 뭐랄까 메커니즘대로 이제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또 정 아니다 싶으면 또 뭘 해야 돼? 무술은 그러니까 사람을 두드러 패고 내가 쟤를 제압하는,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기술의 집합이지, 그지? 근데 때리는 것만 있나? 방어하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방어한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방어를 기술적으로 조금 이제 이해를 해야 내가 효율적으로 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백스텝을 해서 공간을 만들고 내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셋업을 이제 시작하는 점으로 오는 거하고, 구석에 몰리다 보면 어떻게 돼? 내가 도망갈 틈을 못 찾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보통 방어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방어하는 이제 요령, 기술,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 1번은 완전 가드를 이해하는 거. 완전 가드는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하는 훈련에 항상 들어가 있지. 여러분들도 지금 스파링을 경험한 친구들은 어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구석에 몰리면, 사이드나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해? 본인들 자세를 알지? 그러니까 이게 잘 배웠다라는 거야. 구석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두드러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드를 할 줄 모르는 거는 아직 이거를 이제 좀 더 배우고 습관을 좀 들여놔야 되는 거지. 그럼 완전 가드가 뭐냐 이거야. 완전 가드, 복싱에서 말하는 완전 가드는, 이거는 그러니까 국룰이야. 다 전 세계 모든 게 비슷해. 방어 동작은 다 비슷비슷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해해야 될 게, 이제 관자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막는 이제 포지션. 이거는 뭐 복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타격이 들어가는 계열, 그러니까 얼굴을 히트시키는 계열에서는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제 방어법으로 차용해서 쓰는 거지. 근데 언제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황에 맞게 써야 돼. 내가 방어를 배웠다고 해서 막 이러고 계속 이렇게 접근하면, 이거야말로 다시 또 복싱의 큰 그림으로 가면 비효율적인 이제 동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쓰되 가장 최후의 수단에서 내가 막아야겠다 했을 때, 그때 완전 가드를 쓴다라는 거지. 완전 가드가 뭐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러브들은 요즘에는 이 유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대부분 이렇게 말아져서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지. 그러니까 복싱이라는 게 이제 계속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주 옛날 그 복싱 글러브들,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제 무하마드 알리 시절 이럴 때 보면 이게 되게 지금 관장님처럼 봐봐, 손이 이렇게 펴져, 그지? 그래서 복싱이라는 거를 자꾸 이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엔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로 상대방하고 내가 투닥거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글러브라는 거를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공간이라던가 크기라던가 이런 것만 잘 이용해도 이제 방어에 좀 용이해지는 거지. 자, 처음에 이해할 거는 이렇게 손바닥을 피는 거야. 사실 이제 글러브를 착용하고 나면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요즘 글러브들은 이렇게 말아져 있는 고정 상태가 굉장히 커, 그지? 그래서 이게 좀 힘든데, 손을 다 펴서 손바닥을 내 볼에다가 갖다 댄다. 관자놀이 중심으로 이 볼에다가 갖다 대는 개념. 요 가드법이 있어. 지금 이제 상체 동작만 먼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자, 이 상태로 상대방의 이제 타격 범위를 내가
이제 축소시킨다라는 관점. 요게 있고, 요즘 글러브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주먹을 말아진 상태에서 관자놀이를 가리는 자세. 그리고 여기에 더 해야 되는 게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턱을 당기고 상체를 웅크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관자놀이를 가리면서도 갈비대를 같이 가려야 돼. 그러니까 초보들 실수하는 게 뭐야? 얼굴 막으려다 이렇게 막으면 여기 다 비어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를 막는데 막 또 가드가 막 내려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중심 낮추고 이제 가드를 대고 있는 거야. 이 팔꿈치가 붙어 있어야 돼. 이 자세가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돼. 왜냐면 이 자세에도 어느 정도 유연성이라던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조금 이해를 해야 나오는 자세지. 그게 복서의 자세이기도 하고. 모든 무술에는 사실 턱을 드는 그 특별한 어떤 스타일에 있는 게 아니면 턱을 들고 싸우지는 않아. 예전에나 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무술에서 잠깐 나온 적은 있어도 복싱에서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극단적인 아웃복서들은 굳이 턱을 당기고 몸을 앞으로 웅크릴 필요가 없지. 도망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냥 시야도 넓힐 겸 해가지고 들고 싸우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중심도 뒤로 놓고 이렇게 싸울 수는 있어도 이게 보편적인 예시는 아니라는 거. 또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종합격투기 같은 거 좋아하면 옛날 주짓수가 처음 나왔을 때 요격 자세 같은 거, 그런 자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 내가 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 뒤로 놨다가 뭐 하면은 그냥 태클 걸고 잡아뜨리고 막 때리잖아. 요즘에는 이제 종합격투기에서 요격 자세 쓰는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어떤 개념이야? 서로 너무 다른 무술끼리만 싸우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이종 간의 격투잖아. 지금은 종합화되어 있는 거, 종합격투기가 된 거고, 이종 간의 대결이니까 상대가 이 데이터가 없는 거야. 자빠지면 할 수 있는 무술이 아니잖아. 복싱도 마찬가지지. 자빠지면 우리 안 때리잖아. 그러니까 자빠지는데 때린다고 했으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이 한때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예 씨알도 안 맥히니까 다 이제 비슷비슷해지는 거지, 관점이. 다시 이제 가드법으로 돌아와서 완전 가드라는 건 하여튼 기본적으로 요 메커니즘대로만 이해하면 돼. 관자놀이를 45도 방향에서 모아서 막아주고 이렇게 움츠린 자세가 팔꿈치가 자신의 갈비뼈를 같이 가려야 돼.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우리가 크런치라는 동작 하듯이 몸이 웅크려질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턱을 당긴 상태에서 상대방을 실제로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보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무술의 기본은 턱을 당긴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는 거야. 고개를 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이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관점이 또 생기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취한 자세는 뭐야?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들러붙은 거지. 거리가 먼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 상대가 때릴 생각도 없고 아니면 이건 맞는 자리도 아닌데 내가 먼저 웅크리고 있으면 상대 입장에서 더 파고들기가 쉬운 거야. 얘는 그러니까 먼저 대답을 한 거야. 지가 할 동작을 먼저 취한 거잖아. 그지? 뭔가 허장성세도 깔려고 가거나 대치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버리니까 상대방이 어떤 셋업이 없이 쑥 들어와도 왜? 방어 동작에서 뭐가 나오질 않으니까 쉽게 접근을 해서 때릴 수가 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좀 다른 거야. 그럼 완전 가드 이제 조금 이해돼서? 그럼 이제 완전 가드를 하면서, 왜냐면 항상 이제 가드 설명을 하면 이제 스승님 두 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주는데, 이게 예를 들어 그 감독님이 그러니까 배움 시절에 잘 몰랐을 때 어떤 그 뉘앙스야, 일종의. 근데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분은 이제 방콕 아시안 게임 무에타이 그 은메달리스트야. 방콕 아시안 게임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태권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태권도 대회 나가서, 은메달 딴 거야. 우리나라 태권도가 다 지배하잖아, 세계를. 그런 것처럼, 무에타이는 뭐야? 태국이 지배를 하겠지. 거기서 은메달 땄으면 엄청 잘하는 사람이었단 거지.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랬으냐, 관장님한테. 형기, 너는 네 가드를 좀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굳게 좀 믿어라. 그러니까 가드를 조금 이렇게 단단히 해서 이게 막 큰 날리거나 그러지 말고 가드를 좀 믿어봐라. 라는 표현을 조금 써주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박현성 관장님이라고, 그 유튜브에 좀 많이 나오지? 그분은 네가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는 거다.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라고. 근데 이게 두 분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관장님도 이제 어느 시점에 그 깨달음이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장풍 쏘는 얘기를 알려줘도 지금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얘기로 끝난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체득하는 과정, 또 이제 믿는 과정이 이제 들어갈 거야. 자기 스스로 믿음이 생기면, 오컬트적인 얘기를 하자가 아니라,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냥 다 따져봐. 자, 주먹이, 상대 주먹이 대부분 어디로 날라오냐? 내 얼굴로 날라올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이제 막연한 거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없애는 거야. 막연한 거. 이 싸움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거나, 주먹이 어디로 날라올지, 그러니까 복싱 경력이 짧으면 막연하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실제로는, 어차피 펀치 쳐봤자 여기다가 던질 건데 막 이상한 데 맞을 것 같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조금만 짬밥이 차면 초보들 대부분 하는 기술들이 패턴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 그리고 그거를 큰 그림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사실 다 같은 기술로 치는 거야. 그게 뭔가 임팩트라던가 속임수라던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속도라. 그지? 그럼 다 비슷하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자. 내가 이게 파이파이브 한다고 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서로 누가 와서 이렇게 칠 수도 있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야 하이파이브 딱 할 때 여기다 손 떼잖아. 이런 믿음이야. 일로 날라올 거라야. 일단 1번은 내 얼굴 쪽으로 향해서 날라오는 거를 내가 막연하게 두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내 두 팔로 막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조금 방어가 시작점이 되는 거지. 자, 다시 가드 한 번씩 다 해보고 이 자세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뭐야 항상 말하지만 우리 그 체육관의 남자들은 이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자들한테 맞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그러니까 국가화하면 안 돼. 남녀 평등을 헛소리 하면 안 돼. 때려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센 사람한테 맞으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 안 맞아본 거지 니네가. 근데 옛날에는 복싱이 어때? 옛날에는 선수들 위주로 운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육관에 남아있는 애들이 대부분 뭐야? 근성이 일단 1번인 애들이지. 그런 애들이 선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쳐 맞아도 이악 물고 참고 덤비고 하는 이런 애들만 살아남았다는 거고, 관장이 볼 때 이거에 지금은 적어도 우리 체육관은 비교적 그 과학적이다 이거야. 차라리 좀 약한 친구들한테 맞고, 어차피 왜냐면 이게 불특정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얘가 나를 때릴 건데 뭔가 약속되지 않은 그 좀 야생 같은 느낌으로 해야 얘가 믿어지는 거야. 내 자신을 믿는 거잖아. 막 폭격기처럼 날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면 어때? 얻어 걸리면 아프겠지. 아프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여자애가 만약에 되게 잘 치는 애면 그렇잖아. 근데 다행인 거 뭐야? 그런 사람은 관장이 잘 안 붙여. 걱정하지 마. 믿을만한 애를 붙인다고. 그러니까 빨리 믿는 애들은 가드를 딱 견고히 하고 딱 맞는 연습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지. 그거를 실제로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랑 또 이제 해봤을 때 얘가 또 입력이 돼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 똑같은 거를 믿어가는 과정인 거죠. 훈련은. 좀 이해됐어? 이게 완전 가드의 기본이야. 그럼 완전 가드 하나 한다고 무조건 다 막히나? 안 막히지. 완전 가드 하면 어디 맞아? 바디 맞아? 바디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 솔직히. 어디 맞아? 야, 니네가 앞에 막으려고 했으니까 좀 생각 있는 애들 어디 때려? 옆에 때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연습이 좀 돼야지.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완전 가드가 좋은 건 뭐냐? 완전 가드에서는 호환성 있게 막기가 좋은 거야. 블러킹에 대해서 좀 다른 가드법에 보다 호환성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귀를 가려주듯이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또 예시로 들면 종합격투기는 어때? 오픈핑거 글러브 쓰니까 복싱보다 글러브가 작지. 그러니까 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종합하는 애들이 그 훅 막는 거 보면 굉장히 두껍게 맞는다 라는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더 사실은 그 타이밍적으로 내가 이해도가 높고 두껍게 막아야 못 뚫고 들어오는 거지.
근데 복싱은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막아도 된단 말이야. 왜냐면 글러브하고 예를 들어 어깨 사이의 공간만 살짝 줄이면 웬만하면 글러브가 못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복싱이 조금 더 그런 형태에서는 이제 믿음을 가져가기가 쉽지. 근데 같다라는 거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이해하면 되고, 예를 들어 지금 앞쪽을 내가 막았는데 측면 쪽으로 이제 공격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이론상 자, 직선이 빠르냐 곡선이 빠르냐, 그 다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보면 이게 보여. 근데 그 단계까지가 처음에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단 뭐 들어오면 눈 감고 앞을 막아서 막히긴 했는데, 눈을 감았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데이터가 없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일단. 그러니까 훅이 들어오면 뻥 하고 맞는 거라고. 그래서 끝까지 보는 연습. 그러니까 앞에 관장님이 항상 고기방패 붙여놓으면 뭐해? 여기를 뚫리지 말라고 하지. 이게 뚫리면 이제 이때부터 눈을 다 감아버리니까. 그래서 앞쪽을 최대한 방어하면서 이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쓴다. 그러니까 계속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타이밍에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방어를 해보는 거지. 자, 그러다 보면 복싱은 메커니즘상 예를 들어 원투가 나오면 원투 훅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원투 셋업 이후에 측면이 비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국룰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외우면 돼. 그대로. 상대방이 예를 들어 원투가 나오고 나서 다음에 또 원투 훅, 또 원투 양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능이 찍히면 그렇게 공격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내가 원투를 막으면 훅을 막는 기본적인 드릴로 환산이 돼 있으면 좀 쉽게 막을 수도 있어. 그게 외운 거지, 일종의. 보고 사실 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충분히 보고 바로 반응해도 돼. 원래 펀치는 보고 반응할 수가 없거든. 근데 예를 들어 원투 친 애가 원투 훅을 치거나 원투 양훅을 쳤을 때 그 다음 패턴이 좀 비슷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습관, 예를 들어 원투를 맞고 탕 요렇게만 동작을 따도 웬만하면 애들이 원투 훅에서 딱 가드에 걸려. 그게 이제 약간 센스에, 그리고 그러니까 언어 체계를 하나 이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을 어디서 좀 보기가 편하냐면, 숄더롤 디펜스를 쓰는 친구들이 있을까? 숄더롤도 이제 방어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준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숄더롤은 앞손을, 바디라인을 커버를 하는 개념. 그 다음에 몸 전체를 옆으로 쓰는 개념. 그 다음에 어깨를 이용해서 이제 커버를 치는 건데, 이때 포인트는 내 뒷손이지, 자기 숄더롤 디펜스를 하는 뒷손이 상대방의 직선타 중에 앞손, 그러니까 잽이지, 일종 잽 또는 앞손 훅을 막을 수 있어야 되고, 이 패턴상 원투 훅이 들어오면 뭐냐면 원투 훅이 되는 거야. 패턴상 원투 훅.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숄더를 쓰다 보면 상대방이 원투에서 끝나는데 이 숄더를 디펜스를 쓰는 친구들은 탕탕 막은 다음에 이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외워진 거지. 이 다음 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그 약간 상식 같은 거고, 사실 이게 항상 옳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이 수를 꺾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뭐야? 수싸움이 진행이 되는 거지. 얘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원투 훅을 칠 줄 알았는데 투 주고 훅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지금 디펜스 상의 위치에서 맞을 수도 있지.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내가 뭐 안 쓰졌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거를 염두하고 디펜스를 할 거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짬밥이 차야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숄더롤 거는 어차피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좀 짬밥이 차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장님이 알려줄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모든 거는 마찬가지로 주먹의 두려움이 일단은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 짬에서 제일 첫 번째로 없애야 될 게 막연한 두려움이라고. 막연한. 이 막연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고 나면 이제 퍼포먼스가 막 증가를 할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해도 되니까 지금은 괜히 숄더를 앞에서 깜짝거리지 말고. 그러면 왜냐면 요즘은 이거를 파괴하는 방법도 이미 많이 전파가 돼 있고 해서 웬만한 짬 아니면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 일단은. 그럼 완전 가드라는 게 이제
좀 이제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대치한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완전 가드를 언제 해야 돼? 아까 내가 선택지가 다 제약이 됐을 때, 그때 하는 거야. 그때. 그리고 굳이 지금 상대하고 나하고 거리가 좀 있어. 그러면 진짜 서로 아예 멀리 있으면 어떡해? 가드 안 해도 되지. 이때 쉬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싱 잘하는 사람들 특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 복싱 못하는 사람은 스포츠카야, 스포츠카. 막 기름 막 붓고 다녀. 그러니까 막 어때? 니네들 저올라 가면 힘주고 있잖아. 상대 가만히 있어도 힘주고 있다니까.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없어져야 될 것들이지. 그러니까 날라올 때만 탁탁 힘주면 되는 거야. 내가 뭐 해야 될 때만. 그게 아니면 좀 쉬어갈 수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드를 항상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원칙은 내릴 때도 있어야 돼. 왜냐면 긴장하면 여러분들이 원할 때 강한 펀치를 낼 수가 없거든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가드가 끝이 아니고 완전 가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아까 어떤 상황을 설명했잖아. 내가 구석에 몰렸어. 그럼 계속 구석에서 맞고만 있는 게 도움이 되나? 내 안전을 지킨 어떤 행위에는 필수적인 선택이었지만 여기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회피하고도 연관성이 있고 또 이제 파회해 나가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압박에 걸렸어. 그러면 복싱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파해에 나가야 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냥 클린치 하는 거야. 쳐맞다가 아씨 안 되겠다 하고 끌어안는 거야 상대를. 공간을 없앤 거지. 그러니까 클린치는 원칙적으로는 반칙이지만 통용되는 반칙이지. 그러니까 그걸 악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클린치를 하고 안 놔주고 자꾸 막 때리고 이러면 반칙이지만 교묘하게 그냥 쓰고 뭐 공간 돌려놓고 밀어놓고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 반칙으로 잡을 수가 없어. 그런 거는 몸 대 몸이 싸우는 거라서. 그래서 요즘에도 각광받는 게 바로 레슬링 스킬이 장착이 돼 있냐 요 관점이야. 옛날에는 이런 걸 굉장히 못하겠다. 우리나라는 특히 되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복싱을 지도했었기 때문에 몸싸움만 해도 서로 스파링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목뒤라도 이렇게 잡으면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게 얼마나 웃기냐고. 그러니까 그게 교묘하게 써질 수도 있고 이걸 안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당해봐야지 자꾸 대응책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자꾸 붙으면은 그냥 떨고 지면 안 돼. 특히 연습 때. 왜냐 시합 때야 복싱이라는 관점에서는 심판이 입장에서 붙으면 바로 뛰기도 하는데 교묘하게 쓸 수 있는 애들은 그 연결 동작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좀 알면 되고, 오늘 이해해야 될 거는 완전 가드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파회해 나갈 건데 내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쳐맞으면 계속 나만 맞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걸려? 또 막 쓸박 같은 거 걸리지. 왜? 나는 방어 기전으로 바뀌어 있으니까 조금 이제 센스 있는 애들은 가드 위에다 때리다가 갑자기 가드 베끼고 막 때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걸려대면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 여기서 내가 살아나가는 방법, 아까 말했던 클린치라던가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짱 차고 인사이드에 대한 무빙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잘하는 애들 걸 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절대 얘네들은 가만히 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가만히 대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보통 자기가 진짜 딱 분위기 찍히면 가드 됐다가도 같이 움직여 막.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표현, 이거를 쓱쓱이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쓱쓱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머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때? 여러분들 그 다트판이 움직이면 맞추기 쉽나? 가만히 있어도 못 맞추잖아, 잘. 동일해. 그러니까 가드를 댔다고 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갖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맞으려면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야. 인사이드에서의 움직임이 우리가 통칭 말하는 쓱쓱이야, 쓱쓱. 쓱쓱은, 보통 우리가 더킹 탄다고 얘기도 해, 이렇게 그냥. 이게 흔들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 훅이나 강한 공격이 나오면 그 리듬이 있으면 롤로 바꾸는 거고. 또 이동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1차원적으로 보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여야 돼. 각을 자꾸 움직이고 나오고 막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도 맞추기가 되게 더 어려워지고 나도 이제 그러다가 상대방의 사각을 잡기가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깨지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맞게 돼. 왜냐면
관장이 올 때는 이제 무빙이 읽히는 거야. 조금 잘하는 사람이 보면 무빙이 읽혀요. 쪼랩들이 그 자신 없는 무빙이 있어. 그거 하고 상대방을 꼬시는 느낌의 무빙이 있다고.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빨리 깨달으라고 해서 보통 이제 고기방패 하다가 맨 마지막쯤에는 그냥 가드 내리고 맞아봐라, 피해봐라, 도망가봐라 하는 이유가 거기서 센스 있는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 유인해서 치는 그 개념을 만든다고. 왜냐면 내가 막 계속 도망가면 다 쫓아오기만 하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순간적으로 야 때려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때려봐 하면 여기다가 사람이 던지게끔 만들어야 내가 피하기가 좋은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계속 도망만 가면 상대도 안 때리고 계속 쫓아와. 그래서 니네가 멈추는 자리에서 때릴 거야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센스로 키워나가고, 이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지시면 어떻게 돼? 복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서 쓰는 거지. 누가 더 효율적으로 펀치를 그러니까 더 많이 내고 더 잘 방어했냐, 이 관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남은 시간은 이제 서로 가슴 있는 연습을 조금 할 거야. 마주보고. 자, 쭉쭉 마주보고.